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계는 이제 급여 분계네요. 급여가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입니다. 6월 30일자로 직원의 하성실 씨에게 지급한 6월 달에 변은 다음과 같다. 공제 후에 차감한 금액은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본급이나 여기 수당이 나오면 다 이제 급여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 목적상은 그래서 6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우리는 급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급여냐 임원급여냐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치시게 되면 이제 급여라고 전반적인 게 나오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800번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나간 급여는 여기 있는 것처럼 320만 원이시고요. 30일 날 이제 대변에 우리는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4대 보험 나와 있는 걸 우리 합쳐서 우리 예수금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제계 요거를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만 2,970원이 되네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30일 날 대변에 뭐가 되겠죠? 보통 예금이 되시겠죠. 보통 예금 나머지 284만 7,030원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7월 2일 날 우리가 휴가비를 주셨네요. 휴가비를 이제 상여금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상여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7월 2일 날 이게 이제 복수 정답을 이제 인정한 부분이어가지고 자, 우리가 2일 날 처리하시면, 이제 시험에는 이제 뭐, 급여라고 처리해라, 상여금이라고 처리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여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영업부에서 일하시는 분과 생산부에서 일하시는 분의 상여금이 나간 비용 처리 부분을 이제 두 개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 상여금, 하나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도 처리해 주시는 거고, 금액이 여기 이제 50만 원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제조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나간 게 있어요. 생산부. 그죠? 그럼 차변에 500번대 또 상여금으로 또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조 원가로. 그래서 90만 원 나가시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선 우리 대변에 이제 여기 소득세를 띄셨습니다. 이제 이두 분의 공제계 합계가 15만 4천 원이시니까 대변에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이렇게 15만 4천. 나머지 거는 이제 뭐가 되시냐면 차인 지급액은 보통 예금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124만 6천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일 날은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임금대장이라 그랬죠. 7월에 대한 임금이 나가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성시 제조부에 일하신 분의 월급은 7월 30일 날 차변에 임금 처리하시는 거고요. 임금 260만 원이 되시는 거고 30일 날 이제 우리 대변에 사회보험이 있고 공제계가 우리 예수금이라고 처리한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금이라고 금액은 30만 원 되시는 거고요. 나머지 거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230만 원 이렇게 정리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 제 4일 날짜로 영업부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월급을
자기야수표를 지급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월급을 우리 작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작급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800번대 영업부 15만 원 되시는 거고요. 요걸 이제 현금으로 나가셨습니다. 대변에 현금 또는 출금 전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7월 5일 날은 확정 기여형, 자, 우리 퇴직연금을 불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 처리해 주는 거죠. 7월 5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하나는 5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고 400만 원이시고요. 또 차변에 우리는 퇴직급여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있어 밑에. 자 여기 800. 자, 요거는 이제 2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대변에 우리는 뭡니까? 보통예금으로 돈이 빠져나가셨습니다. 600만 원 되시는 거고요. 7월 6일 날은 얘도 마찬가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하나은행에서 우리 이체하시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6일 날 퇴직급여가 되시는 거고요. 퇴직급여,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금액은 700만 원이시고 얘 수수료는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20만 원 함께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셨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720만 원 이렇게 정리되신 겁니다. 자, 그럼 7월 6일 날 드디어 나왔네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어요. 6월분을. 납부 총액이 60만 원이시고 이 중에 50%는 직원 부담금입니다.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금인데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제조부의 직원에 들어간 부분은 우리 500번대 비용 처리하실 관리 부분은 우리가 800번대. 자, 그래서 회사 부담금을 뭘로 처리하라 했죠? 세금과 원가로. 그럼 세금과 원가 외에 다른 계정 과목을 쓰시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자, 차변에 우리 본인 부담금 있으시잖아요. 본인 부담금 우리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자, 예수금이 60만 원의 절반이니까 30만 원 되시는 거고 또 차변에 우리는 세금과 공가로 세금과 공가 하나는 500번대 제조부 거 우리는 17만 원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금과 공가 또 처리하시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시는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13만 원 되시는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출하셨습니다. 현금 6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7일 날은 또 우리 고용보험료를 현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랬고 이제 회사 부담금은 보험료로 처리하라. 그럼 보험료라고 하셔야 돼요. 7일 날 차변에 우리는 예수금입니다. 회사 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이 있어서 우리 종업원 부담금은 우리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요건 이제 27만 원 되시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회사 부담금이 인사부 직원 거면 이제 우리 보험료라고 처리했으니까 500번대 비용으로 보험료 또는 800번대 보험료 인사부 직원은 800번대 보험료가 되시는 거고요. 자, 금액은 11만 원 되시는 거고 또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가 또 나오셔요. 그렇죠? 자, 500번대 보험료. 요거는 이제 제조부는 22만 1,000원이 되시는 거고요. 몽땅 다 나갔습니다. 우리 현금 납부하셨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60만 1,000원 되시는 거고요. 야,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료세요. 자, 건강보험료 7월 8일 날 내셨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전체적으로 납부하셨어요. 그럼 대변 거 먼저 하셔도 돼요. 자, 현금 자, 6만 원이 납부하신 거예요. 돈 나갑니다. 그렇죠? 본인 부담금 있어요. 여기 보면 종업원에 대한 부담금은 이제 33만 원은 여기 보시면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시고요. 자, 예수금 33만 원 되시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회사 부담금이 절반의 부담금 33만 원은 영업부 직원이니까 우리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자, 800번대 복리후생비, 자, 금액은 22만 원 되시는 거고, 또 차변의 생산부 직원은 우리가 얘기한 복리후생비죠. 500번대 복리후생비 11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은 9번은 자 근로자의 코로나 진단에 대한 비용 3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 지출하셨습니다. 이 금액 중에 70%는 공장 직원, 나머지 30%는 본사 직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복리후생비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 빠져나갔으니까 오늘 대변 거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시는 거고요. 여기 300만 원 처리해 주시는 거고, 자, 차변에 이제 복리후생비를 두 개로 나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하나는 500번대, 그래서 70%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21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얘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90만 원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간이가세자인 핫샘토스터에서 공장 직원들 위해 간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하시고 우리는 영수증을 받았다. 일반 전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회사의 직원이 이제 어디 생산부 직원이에요. 그럼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겠죠. 간식 사다 주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출금 전표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차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제조원가 여기 금액이 지금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 날 부분은 공장에서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초빙 교육의 교육훈련비를 80만 원 중에 원천 징수하시고 이 원천 징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7월 11일 날은 차변의 교육훈련비고 이 교육훈련비가 이제 어느 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공장 생산 직원들이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전체 금액은 80만 원이시고요. 여기에 원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천 징수를 하셨으니까 회사가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자, 예수금이 얼마냐면 2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난 나머지 거는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래서 77만 6천 원이 나머지 게 해당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7월 12일 날은 제품 우리 광고를 하기 위해서 손 모델인 이하람 씨에 고용하기 위해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주셨습니다. 요거를 이제 쭉 처리한 거 제외한 나머지 원천 징수에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보통 예금 계좌에 지급하셨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다른 계정 과목 쓰이면 오늘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 우리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한다. 금액은 이제 200만 원이시고 여기에 대한 원천 징수한 건 우리 예수금이라 그랬죠. 예수금 6만 6천 원. 그리고 난 나머지 거 회사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되시는 거고요. 7월 13일 날은 차입금에 대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천 징수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시죠? 이자 비용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금 처리하셔야죠. 원천 징수하셨으니까 2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거는 현금 주셨네요. 현금 47만 5천 원이 나가시는 거고요. 여기 차액은. 자, 그 다음에 14번은 리얼의 사업장 이전 참석하기 20만 원의 축의금을 주셨습니다. 이전 행사에 축의금 주셨어요. 자, 그래서
4일 날 차변에 접대비 되는 거고 출금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죠. 현금 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대비라고 처리하셔야겠죠. 우리 회사 직원한테 주면 뭐 복리후생비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접대비가 되시는 거고 통상적인 접대비세요. 앞에 매입처, 공장 이런 말 안 나오면 800번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7월 15일 날은 공장에 도난을 막기 화재 보험을 가입하셨네요. 그래서 보험료,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7월 15일 날은 차변의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얘는 원재료 창고입니다. 일반적인 창고지, 이게 뭐 이제 공장에 의한 뭐 명확하게 이제 문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500번대 사용하시는 거고요. 통상적인 이제 800번대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시고, 요거를 대변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다음 7월 15일 거에, 비용 처리하셨습니다. 여기는 비용이에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사무실 파산된 유리창을 교체하셨습니다. 이 유리창 교체하시고 등자수표를 발행해 주셨네요. 이게 수익적 지출은 우리 뭐란 얘기였죠?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16일 날 차변에 수선비가 되시는 거고 800번대 수선비가 되시는 거고요. 영업부 사무실 유리창 깨진 거 유리창 갈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16일 날 대변에 우리 당좌예금이 되시는 거죠. 270만 원 수표 발행했습니다. 앞에 수시가 안 붙었어요. 동정 그러면 현금이 되지만 그게 아닌 거는 우리가 당좌예금 처리하신다는 거. 자, 7월 17일 날 창고에 보관 중이던 65만 원 원가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수리비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선비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가 되시는 거고, 공장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500번대 수선비가 되시는 거고요. 원가 반출이십니다, 항상. 요거는 이제 제품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썼어요, 원재료를. 그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우린 의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기다가 조교 8번, 타계정의 대체. 이거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접대, 수선, 고치고 뭐 이런 데 기부하고 그러면 타계정의 대체 이렇게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7월 18일 날은 우리가 교보문고에서 무슨 책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책 사면 우리 뭐라 그랬죠? 도서인쇄비라고 했잖아요. 도서인쇄비. 우리는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도서인쇄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9만 원이시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7월 19일 날은 제품 홍보용으로 제작하기 위해 팽팽광고사에게 결제하셨습니다. 이 광고 목적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거를 광고 선전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결제를 카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미지급금이 되시는 거고요. 이 미지급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래처 등록 이렇게 신한카드 해주셔야 되고요. 7월 20일 날은 화물차에 대한 발송 운임이에요. 제품 팔았을 때 들어간 운임은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매입 시의 운임은 원가에 가산하지만 얘는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운반비라고 출금 전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운반비 제품 판매에 관한 거기 때문에 800번대 운반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1만 원. 그 다음에 21번은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네요. 공장시설에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500번대. 자, 경비실이죠. 생산시설 경비실이 있는 생일 직원을 맞이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주신 원가 반출입니다. 5만 원 쓰신 거고요. 대변에 자 이건 제품이에요. 원래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이 대변에 있다? 그럼 아까처럼 뭘 넣는다 그랬죠? 저격 8번 타계정의 대체를 반드시 넣는다. 안 넣으면 일종 감점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2일도 마찬가지죠.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타서 없어지셨습니다. 근데 화재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22일 날 다른 용도가 아니면 뭐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재고자산이 소비되셨어요. 제품이 없어지는 거. 얘도 타계정의 대체입니다. 팔아야 될 게 없어진 거기 때문에 불나서 자, 요것만큼 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우리 재해손실이라고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700만 원. 자, 23번은 이제 견본품에 사용하셨습니다. 요거 23일 날 차변의 견본품이죠. 우리 샘플. 자, 금액이 원가 반출이시니까 무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용도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저격 8번 타계정으로의 대체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7월 24일 날은 우리가 적십자에 대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좋은 일에 쓰셨네요. 기부금 되시는 거고요. 기부금 350만 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대변의 제품, 자, 적요 8번 타계정의 대체, 다른 용도로. 접대비, 기부, 뭐 또 소실되거나 샘플 제공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타계정의 대체를 반드시 넣는다. 대변에 소비가 된 부분에 대한 재고 자산들은 그래서 적요 8번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7월 25일 날은 자, 기부하셨습니다. 우리 기부하시면 차변에 기부금이 되시겠죠? 기부금. 기부금 700만. 이거 돈으로 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셨으니까 700만 원 보통예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7월 26일 날에 우리 전표는 자, 장기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이게 뭐 하신 거죠? 환율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 조정이 되셔야겠네요. 그죠? 전년도에 이미 평가를 하시고 올해 이제 상환하신 걸로 이제 2024년 귀속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화평가이기 때문에 이 전년도의 평가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다 곱하신 금액에 우리 환율의 금액은 3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할 외화 장기차 입금은 3,750만 원이 되는 거죠. 차변에 우리가 외화 장기차 입금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거래처 나왔으니까 기업은행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3,750만 원이시고 실제로 돈이 나갔을 때 보통 예금으로 나간 돈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 상환일에 1,300원이니까 3,900만 원이 나가신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더 주게 된 거잖아요. 돈이 더 나갔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보다 환율에 대한 차익이 생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차변에 외환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외환차손. 반대가 되면 이제 차익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7일 날도 마찬가지 분계죠. 해외 거래처인 주식회사 미래에는 자, 10월 10일 날 2만 불을 외상 수출했던 거를 7월 27일 날 우리가 외상 대금 전액 회수하고 보통 예금에서 입금을 했는데 27일 날 회계 처리하시라고 전년도에 이미 기업회 기준에 따랐으니까 1,150원에 평가된 금액이 넘어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다 곱한 금액과 오늘 이제 환율에 대한 금액을 실제로 환율을 환전했을 때 금액이 이 금액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7일 날은 우리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에 일단 외상 매출금 받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시고 거래처는 자, 주식회사 미래가 되겠고 자, 금액은 자, 우리가 얘기한 전년도의 환율 계산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2,300만 원이 되겠죠. 2,300만 원. 차변에 이거에 대한 입금시킨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시키셨습니다. 보통예금이 2,300만 원이 아니죠. 오늘 1,050원을 곱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2,100만 원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100만 원. 그러면 그것만큼 나는 뭘 보신 거예요? 손해를 보신 거죠.
환가하고 이걸 우린 뭐라 그랬습니까? 외환차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 원의 외환차손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정리네요. 예를 들어서 과세 기간이 예정 신고가 7월부터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의 부가세 대급금이 있고 예수금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상계하고 회계 처리하시고 거래처는 생략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을 우리는 반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수금이 우리 원래 대변에 있던 거니까 9월 30일자로 우리 가셔가지고 자, 9월 30일자. 차변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시는 거고요.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는 1000만 원 되시는 거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반대로 정리하셔야죠. 금액은 내가 먼저 낸 이제 매입세가 있죠. 매입세액이 800만 원 있으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앞으로 그 돈을 내야 될 게 생기잖아요. 아직 이제 정리하는 30일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반대 논리는 이제 우리가 10월 25일 날 이제 요거를 이제 갖다 내신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는 거니까 자 10월 달에 우리 갖다 냈습니다. 그렇죠? 10월 25일 날 차변에 우리 미지급 세금이나 미지급금, 전 미지급 처리했어요. 그 미지급 세금 처리할까요? 예, 미지급 세금 처리하라 그랬으면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금액은 자 200만 원이시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셨어요. 왜냐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 원의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죠? 자, 10%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0만 원이 되시겠네요. 이걸 카드 수수료 내셨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800번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이걸 몽땅 다 뭐로 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카드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게 미지급 금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신한카드. 우리 국세 지방세 요새 카드로 내기 때문에 회사들이 요 분계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분계를 좀 여러분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 논리가 생길 수도 있죠. 자, 일기 예정 신고 때 3월 31일 날 우리는 이제 부가세 정리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3월 달 치면 나오면 맨 마지막 날짜로 이렇게 31일 날로 자, 차변에 이제 뭐가 됩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시고 자, 부가세 예수금은 990만 원이시고 31일 날 대변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또 정리가 되시는 거죠. 매입세. 자, 1200만 원이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직 이제 정리만 하고 돈을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로 잡냐면 환급금이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아직 안 받으신 거잖아요. 환급일 날 요 미수금에 대한 적립분계가 생기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요 정도의 분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